자, 우리가 이 문장이라는 걸 가만히 볼 때 이 문장에서도 아주 핵심 요소들이 있고 부가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길에 있는 여러 가지 탈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본다고 봤을 때에 자동차하고 자전거하고 킥보드가 엄연히 달라요. 그죠? 킥보드에 바퀴 4개를 붙여놓는다고 해서 자동차가 되지는 않죠. 자동차를 자동차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킥보드를 킥보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자전거는 자전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 특성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을 그것의 핵심 요소 혹은 우리가 뼈대 프레임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다른 것들은 있으면 좋지, 그죠? 자전거에도 모터가 달리면 좋겠죠. 바퀴가 4개, 6개면 좋겠지. 그렇지만 그게 자전거이려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기본 프레임, 기본 핵심 요소가 있다는 거지.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문장도 문장을 이루는 기본 프레임 요소들이 있거든.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요 4가지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그죠? 네. 이 중에 동사가 조금 특이해. 동사만 사자로 끝나고요. 나머지는 어자로 끝나죠? 주어, 목적어, 보어. 자, 요 4가지가 문장을 이루는 키 요소들이고 프레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뼈대다 이거지, 뼈대다. 주어는 영어로 subject라고 해서 줄여서 s라고 하고요. 동사는 verb라고 해서 줄여서 v라고 하고, 목적어는 object에서 줄여서 o로 표기하고요. 보어는 complement라고 해서 줄여서 c라고 표기를 합니다. 자, 문장에서 요것들을 캐치해서 찾아내는 거.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문장, 독해, 어떤 문장 형식의 기본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여기다 플러스해서 이것만으로 사실 문장은 부족하지. 그죠? 여기에다가 좀 더 디테일하고 부가적인 정보들이 붙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수식어, 대부분이 부사어인데요. 그런 것들이 덧붙는단 말이지. 이런 수식어나 부사어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이런 게 붙어야 문장이 디테일하고 어떻게 스페시픽한 얘기들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것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거죠. 그 문장이 문장이라고 우리가 부르려면 요 4가지의 프레임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근데 그 중에서도 이 4가지 프레임 중에서도 여기 첫 번째 주어랑 두 번째 동사, 이거는 필수 프레임이에요. 없으면 절대 안 돼. 이 2가지가 없으면 문장이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알겠죠? 모든 문장은 무조건 주어, 동사 2개의 프레임 요소는 가져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문장에 따라서 목적어나 혹은 보어를 추가적으로 옵셔널하게 가질 수가 있는 거야. 거기다 플러스해서 이제 수식어구들이 붙어가지고 문장을 좀 더 뷰티풀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필수 요소들을 문장이 가지고 있는데, 자, 그것들을 크게 익히 알다시피 5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보겠어요. 자, 여기 5가지가 있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문장을 이렇게 5개로 크게 구분을 한 거야. 뼈대에 따라서, 뼈대에 따라서. 자, 근데 알겠지만 모든 문장은 다 보세요. subject하고 verb가 다 들어가죠. 그죠? 주어랑 동사가 다 들어가네. 이건 기본 요소라니까. 이게 없으면 문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 들어가야지. 근데 이 5가지 중에 크게 2개로 또 나누면, 구조적으로 볼 때, 자, 어떻게 나눠지냐 하면 1, 2하고 3, 4, 5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차이가 뭐냐? 3, 4, 5에만 object가 들어가요. 목적어라는 게 들어가. 1, 2 형식에는 목적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 2 형식을 묶어서 우리가 자동사라고 부르고 3, 4, 5 형식을 묶어서 타동사라고 부르죠. 물론 이 용어 하나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분이 학교에서 혹은 선생님끼리 혹은 이제 문법책에서 자동사, 타동사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가 되기 때문에 용어를 알고 있는 게 훨씬 좋고 유리합니다. 자, 자동사의 자자는 저기 써 있는 것처럼 스스로 자자예요. 다시 말하면 1형식하고 2형식은
오브젝트가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 이거야. 독립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자동사라고 하고 3, 4, 5형식은 타동사 할 때 저 타가 다른 사람 타예요. 남, 타인 할 때 그 타자인데 얘는 반드시 타인이 오브젝트거든. 그래서 오브젝트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타동사라고 불러요. 물론 저 안에서 또 보어의 유무에 따라서 완전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라고 나누긴 하지만 자, 그거는 조금 나중에 하기로 하고 크게 1, 2형식은 목적어가 없어요, 자동사. 3, 4, 5는 목적어 있어야 돼, 타동사. 이런 정도까지는 알고 있자고요. 이런 정도까지는. 자, 그러면 이제부터 1, 2, 3, 4, 5형식을 한 번씩 빠르게 볼 건데 봅시다. 자, 1형식부터 5형식까지가 있는데 사실 1, 2 제일 단순한 형태예요. 5형식이 제일 복잡한 형태인 거야. 그러니까 점점 더 복잡해지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형식은 가장 단순해야 되니까 주어하고 동사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형식을 1형식이라고 합니다. 오로지 서브젝트랑 verb만 있는 형식이에요. 주어 동사만 있는 거. 다른 거 없어. 제일 단순해. 아메바야, 거의 아메바. 그죠? 네, 생명으로 치면 제일 단순한 거. 자, 이 형식은 주어 동사만으로는 조금 부족해. 목적어까지는 필요하지 않은데 주어를 조금 더 설명해 줘야 되는 거야. 이럴 때 쓰는 게 자, 이렇게 컴플리먼트란 보어가 붙습니다. 오브젝트가 아니고 보어가 붙는데 자, 이 보어의 특징은요. 이 보어라는 거의 특징은 앞에 있는 주어를 더 설명하려고 붙은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보어는요. 주어를 설명하기 때문에 보어하고 주어는 같아요. 혹은 설명해줘, 수식해줘.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갖습니다. 밑에까지 다 나왔으니까 같이 설명을 할게요. 자, 3, 4, 5형식은 전부 다 오브젝트가 있어야 되는 형식들인데 3형식은 그 중에서 제일 단순하니까 오브젝트 하나만 달랑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어냐 오브젝트냐를 구별하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는 자, 보어는 주어가 모자라서 더 설명하려고 묻힌 거기 때문에 보어가 주어를 설명하다 보니까 주어는 보어다라는 이런 식의 의미가 성립이 되는데 오브젝트는 주어랑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보세요. 타동사인데 동사가 남하고 의지하는 거잖아. 동사랑 오브젝트의 관계지 주어랑 오브젝트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러니까 주어하고 오브젝트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게 성립이 된단 말이죠. 일단 이제 예문 통해서 한번 더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형식이라는 것은 뭐가 하나 더 왔어요. 명사가 하나 더 딸랑 왔는데 잘 보니까 이 녀석이 앞에 있는 오브젝트하고 전혀 또 관계가 없어.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른 오브젝트라고 봐요. 그래서 주어 동사에 오브젝트가 2개, 목적어 2개 있는 거. 그래서 이 목적어에게 이 목적어를 주다 해서 수요 동사라고도 하지만 4형식은 이렇게 목적어가 2개 있는 거.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도 얘기하죠. 자, 그리고 가장 복잡한 5형식은 모든 프레임 요소가 다 들어있는 거야.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보어는 앞에 있는 주어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목적어를 더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 형식의 보어는 이것만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누굴 설명하겠어? 그렇지, 동사가 아니라 주어를 설명하는 건데 여기서는 여기까지 문제가 아니라 이 오브젝트가 설명이 부족해서 보어로 이 오브젝트의 설명을 더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오브젝트랑 보어가 이런 관계가 또 성립을 하는 겁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볼까? 자, 첫 번째 1형식이에요. 자, the book is on the desk입니다. 해석하면 그 책이 책상 위에 있다 이거죠. 자, 근데 이것 중에 자세히 보시면 여기 on 하고 the desk는요. on이 전치사라는 거고 the desk는 명사예요.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 구조, 전명구로 되어 있는데 자, 대부분의 전명구는 형용사구일 때도 있지만 보통은 부사구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지금 책상 위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네요. 근데 우리 아까 맨 처음 봤을 때 수식어 부사는 프레임이 아니었잖아. 그죠?
추가로 더 설명하려고 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형식이라고 할 때 문장의 프레임은 아니기 때문에 지워버려도 돼. 그래서 얘를 지워버린단 말이야. 물론 의미적으로는 있어야 되는데 그 형식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프레임 요소는 the book is예요. 그럼 책이 이다? 라는 의미가 여기서는 이다가 아니고 is가 책이 있다, exist라는 그런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형식 문장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이. 물론 어디에 있다는 부가적인 정보가 더 필요해. 근데 그거는 보어가 아니라 부사라는 걸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 형식 보시면, 자, 이게 이 형식 문장이야. She looks pretty. 자, 근데 이 pretty가 말이죠. 가만히 보세요. 어떤 의미가 있어? 그렇지. she가 pretty한 거예요. 동사에 관계없이 looks를 이렇게 가리고 봐도 she pretty라고.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녀가 곧 pretty하다고. 물론 equal은 아니야. 이것도 형용사가 나올 때는 서술 형식이고 명사가 보어로 나올 때는 equal이에요. 근데 일단 큰 틀에서 보어하고 주어는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일단 알아두자고. 이렇게 되면 이건 보어인 거지. 자, 그러면 목적어인 케이스 한번 볼게요. 자, 요게 삼형식이야. She bought 피자입니다. 자, 얘는 이 피자가 얘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녀가 피자가 아니거든. 그녀는 피자를 산 거지 그녀하고 피자가 관계 있는 건 아니야. 선생님, 그 여자가 피자를 샀으니까 그 여자랑 피자랑 관계 있는 거 아닙니까? 아이, 그거는 스토리적으로 의미적으로 물론 관계는 있으니까 한 문장에 들어왔겠죠. 근데 그 여자가 피자는 아니라고. 이 여자가 피자는 아니라는 거지. 그럴 때 이 피자는 부호가 될 수가 없다. 그 여자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목적어. 그래서 이게 삼형식이 되는 겁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게. 자, 그럼 사형식은 목적어가 2개 온 건데 she bought us면 우리를 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가 더 붙어서 정보가. 자, 근데 이 피자가요. 앞에 있는 우리하고 피자는 또 아무 관계가 없어. 자, 앞에 나온 명사랑 아무 관계가 없으면 그냥 목적어가 하나 더 붙은 거야. 그래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붙어서 그녀는 샀습니다. 우리에게 피자를 사줬습니다. 그런 뜻의 사형식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5형식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의 목적격 보어인데 어떻게 판단하느냐? 자, 여기도 그녀하고 프리디가 내가 그녀가 예쁘다는 것을 알았죠. 누가 이쁜 겁니까? 누가 프리티한 거야? 그녀가 프리티한 거지. 내가 아니라 그녀가 프리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가 프리티해요. 그녀하고 프리티도 목적어와 보어 관계라는 거지.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해가지고 5형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잘 안 외워져요. 그리고 쉬운 얘기도 아니야. 그리고 이 형식을 다 외워야 돼요? 꼭 그럴 필요 없어요. 원어민들이 형식을 외우고 말하는 건 아니지. 자, 그런데 우리는 또 원어민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적은 시간으로도 효율적인 독해와 쓰기를 하기 위해서는 형식을 알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꼼꼼하게 기억을 좀 해두시고 그때그때마다 큰 틀에서는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